송량고등학교 2021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총 21문항 중에서 선택형 17문항, 단답형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4,-1을 y꼴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좌표하고 y좌표가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집합인 것은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치 판단이나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맛있다, 예쁘다, 아주 작다, 키가 크다 전부 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5번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1부터 9까지 들어간다. 명확하죠? 5번 되겠습니다. 자, 조건 P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조건 납 P는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녀석들은 이렇게 3개 있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집합으로 표시하면 P의 여집합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되겠네요. 4번 거짓인 명제는 0은 자연수가 아니다. 참이죠? 짝수인 소수는 2밖에 없습니다. 참 맞고 실수 a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직사각형 두 대각선 길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홀수 2개 더하면은 당연히 짝수가 되죠.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거짓.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1,-1을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자, 그러면 점의 평행이동은 이 숫자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1에다가 3을 더하고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4,-2가 되겠고요. 자, 이 4,-1을 이 점이 지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는 4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군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은 4a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8, 4a.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로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자, 집합의 원소들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그러니 자, 쉼표로 구분되는 것들 챙겨주시면 공집합, 집합에서의 원소, 그리고 0이 원소, 그리고 0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원소, 1이 집합의 원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4개의 원소 가진다 적어놓고 나서 보도록 하죠. 1번 공집합이 원소인 것이지 공집합을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원소인 건 아니죠. 자, 1번 틀렸습니다. 1번 정답 바로 나왔네요. 2, 3, 4, 5 확인해 봅시다. 공집합 원소가 맞죠? 그리고 이 집합의 원소인 0이 이렇게 속하니까 이렇게 0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부분집합 된다. 맞죠? 자, 4번도 0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원소니까 맞게 되고, 그리고 0이 원소고 1도 원소가 되니까 0과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S집합의 부분집합 속한다. 됩니다. 6번에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7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진리집합 관계는 이렇게 성립해야 됩니다. 자, 1번 x가 2보다 크면 x는 4보다 크다 그랬는데 2보다 크다 이게 P고 4보다 크다 요게 Q. 이렇게 되니까 P가 Q에 포함이 안 되죠. 안 되니까 1번은 P면 Q이다는 거짓입니다. 자, 2번 x제곱이 1이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라고 1 되겠는데 여기는 1밖에 없죠. 역시나 포함관계가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반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번도 P면 Q이다는 거짓. 3번 x의 절대값이 x가 되려면 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q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죠? 거짓.
4번 x제곱이 4보다 크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그러니까 p가 x가 2보다 크다죠. 포함되죠? 포함되니까 x가 2보다 크면 제곱은 4보다 크다. 참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나왔네요. 5번 x제곱 빼기 2x가 0 되려면 x는 0하고 2가 되겠네요. 그러면 x 이퀄 2밖에 없죠? 0이 반대가 됩니다. 자, 5번도 P면 Q이다는 거짓이네요. 자, 4번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자, 이 부등식의 의미를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따져주면 이렇게 되죠. 보통 우리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데 x가 1보다 크다. 그리고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이 조건 P가 되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 2보다 작다니까 얘는 낙Q가 됩니다. 그러니 집합으로 표시하면요. P 그리고니까 교집합. 낙Q는 Q의 여집합. 이렇게 진리집합 표시하면 되겠죠. 자, 정답 2번 되겠습니다. 9번. 자, A 교집합, A 교집합.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 교집합, B와 C의 합집합. 자,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A와 B와 C의 합집합의 교집합 원소 찾으면 됩니다. 3하고 5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2번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자, 원소의 개수 묻는 문제는 공식, 집합, 부분 집합이 2개인 경우에는 공식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걸 이용하면 교집합 원소 개수 나오죠?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그려주시면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든 간에 대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합집합 30은 NA 13 더하기 NB 27 마이너스 교집합 원소의 개수.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3 더하기 27에서 30을 뺀 값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하시면 40에서 30 빼니까 10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물어보는 요 녀석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교집합이 여집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얘는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답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5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모든 경우를 다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부분집합 2개가 이렇게 있고요. 일단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교집합 10개 있다. 자,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전체가 35개. 그러면 35에서 10 빼면 25가 되는데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 그랬죠. NA가 13이니까 10을 빼면 여기가 3. NB가 27이니까 10을 빼면 여기가 17. 그러면 합집합은 30이니까 여기는 1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구해두고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11번.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명제의 대우는 n이 짝수가 아니면 즉 홀수이면 n제곱은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이다. 자, 이걸 보여주면 되는데 n이 홀수이면 n은 2k-1 여기서 지금 k라고 썼으니까요. 자, 이렇게 k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다라고 하게 되면 n은 2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여기 좀 차이가 납니다. 자, n을 2k-1로 표현했으면 n제곱은 2k-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2k-1 들어가고 제곱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이 홀수인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2로 묶어냅시다. 묶어내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2개만 2로 묶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녀석은 0 또는 자연수. 왜? k가 1이면 0 되잖아요. 자,
자, 이 녀석이 이제 0 또는 자연수가 되니까 2 곱하기 0 또는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은 홀수.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죠. 자, fk는 2k-1 구해줬고요. gk는 요겁니다. 2k제곱 마이너스 2k 되었으니까 f2는 집어넣으면 3 되겠고 G1은 집어넣으면 0 되겠죠. 3 더하기 0입니다. 그래서 답은 3.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자, 전체 집합 A, B 요렇게 있으니까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자, 부분 집합 두 개 A하고 B를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고 우선 A와 B의 교집합부터 보도록 하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1 그리고 3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교집합은 1, 3을 원소로 가지고 여기 차집합 부분에 2, 4 B차집합 A는 5, 7, 9 그러면 1, 2, 3, 4, 5 6이 여기 있고요. 7, 8도 여기 있고요. 9 12하라고 했으니까 10 여기 바깥에 있겠네요. 자, 그러면 A 여집합은 전체에서 1, 2, 3, 4를 제외한 나머지 5부터 10까지 맞습니다. 니은 A 차집합 B 2하고 4를 원소로 가지네요. 맞습니다. 디귿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 자, 요걸 이제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요 녀석은 드모르건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가 지금 B차집합 A가 되죠. B차집합 A가 5, 7, 9예요.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 5, 7, 9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참입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3번. 자, y = x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y =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2,4는 2,2가 여기죠. 2,4 더 위에 있겠죠. 뭐 A쯤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y = x 위에 점 P, y축 위에 점 B 찍어서 AP, PB, BA 삼각형 그려서 삼각형 둘레의 길이를 생각합니다. 자, 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죠? 자, A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죠. A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AB 길이를 A1B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y = x 위의 점을 탁 찍고 이렇게 A로 가는 거니까 이 점 A를 y = x에 대해 가지고 대칭 이동시키도록 하죠. 자, 이 점을 A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P하고 A2P가 같은 거죠. 자,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AB 더하기 BP 더하기 PA 길이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요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바뀌게 되니까 이걸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가는 것보다는 쭉 이렇게 그어서 가는 게 최소값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A1, A2 길이가 된다. A1, A2 길이. 자, A1은 2,4를 Y축에 대칭시켰으니까 마이너스 2,4. A2는 Y = X 대칭시켰으니까 4,2 이렇게 되겠죠. 거리 구해주시면 루트 4 빼기 마이너스 2 제곱하면 6의 제곱인 36, 2 빼기 4 제곱하면 4. 루트 40이니까 2 루트 10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4번.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인 명제. 자, 대우가 거짓이니까 이 본 명제가 거짓이 돼야 되겠죠. 즉, 이 방향으로 조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방향으로는 거짓이고
요 방향으로는 참이 되는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따져봅시다.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면은 x하고 y 둘 다 0보다 크다 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는 둘 다 0보다 큰 경우하고 요걸 좀 지워야겠네요. 둘 다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역을 생각하면은 둘 다 0보다 큰 수는 곱하면 0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명제가 거짓이고 이 명제 역이 참인 거 얘를 찾는 건데 기역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니은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니은은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당연히 참입니다. 근데 2의 배수는 4의 배수를 4의 배수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외시키면 되고요. 디귿 두 개 더한 게 자연수면은 x하고 y가 각각 다 자연수다 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 발레가 있습니다. 발레는 x를 루트 2, y를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 2.5, 1.5 이런 거 잡아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발레가 있습니다. 거짓. 그런데 xy 자연수면 두 개 더하면 자연수. 역은 참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기역과 디귿이 역은 참이고 대오는 거짓인 거.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5번. 자, 집합비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가. 집합비의 원소들을 제일 좀 크게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죠. 일단 집합 A하고 집합 B를 조금 구성을 해봐야 될 것인데 A하고 B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니까 1부터 8까지의 수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바깥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집합의 원소가 지금 2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헌데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이 8인데 이 8이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입니다. 2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인수를 2로 가지는 녀석만 가능한 거죠. 즉 우리는 2의 배수 중에서 소인수를 2로만 가지는 녀석, 즉 1, 2, 4, 8 중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히 교집합은 원소가 인데 그러면 A 차집합 B에 들어가는 원소는 이 4개 중에서 당연히 8은 안 되겠죠. 8이 있으면 곱해서 16 넘어서니까. 그래서 곱은 8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가 두 번 올 수는 없으니까 4.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면 곱은 8 됩니다. 그런데 1이 있어도 곱은 8이 될 것인데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최대값 그랬으니까 집합 B를 원소 합의 최대값 원소 제일 많게 넣으려면 1은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있으면 되겠죠. 자, 이제 요렇게만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나머지 모든 원소들은 자,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니까 B차 집합 A에 1, 3, 5, 6, 7, 8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결국 1부터 8까지 합에서 4만 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2 이런 식으로 체크가 가능하실 겁니다. 정답 5번 되겠네요. 16번.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다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을 했더니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에서 원점 대칭하고 더 옮기고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문자를 많은 것을 다뤄야 되니까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거꾸로. 자, x축 방향 1, y축 방향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서 얘가 됐으니까 거꾸로 가게 되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 다시 원점 대칭을 거꾸로 돌리는 것도 원점 대칭이죠.
자,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를 이렇게 평행이동 그리고 원점 대칭하면은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평행이동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좀 지우고요. 평행이동 시키면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이죠. 자, 얘를 정리 좀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플러스 x 플러스 1 더하기 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플러스 2만 남나요? 요렇게. 자, 요렇게 된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원점 대칭을 해야 되는 거죠. 원점 대칭.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자, 요렇게. 자, 부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요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이 요 놈과 같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자, a, b, c 세 개 곱한 값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 되겠습니다.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7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거짓이다. 이 부등식 이게 성립한다가 거짓이 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녀석이 거짓이 되면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얘를 그려서 거짓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는데 이왕이면 참으로 해석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 명제의 부정을 생각해 봅시다. 이 명제가 거짓이면 이 명제의 부정은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의 부정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자, 이 명제가 참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편하겠죠.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p라고 합시다. 얘는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공집합. 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놈 해석을 해볼 때 최고차 한계수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고요. 그러니 자,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2차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왼쪽 y는 최고차 한계수 양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 즉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 라는 부분이 무조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위치 관계는 딱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 이렇게.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x축 아래에 있다. 이걸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 안 되고 얘 안 된다. 결국 뭘 물어보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경우만 해석이 되는 거다. 그래서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근 두 개.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빼기 마이너스 a니까 더하기 a 0보다 크다. 해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끌어내면 됩니다. 자, 이 범위의 정수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되겠네요.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부터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원소가 3개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 그런데 진부분집합이니까 빼기 1 해야 되죠. 7개. 정답 7개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원을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원의 중심이 이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자, 이렇게 되겠고 당연히 이 두 원은 반지름은 똑같습니다. 자, 원을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C는 4구나. 반지름이 2니까 C는 4. 얘는 금방 나올 것이고요. 자, 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2,3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4,-5가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y = ax 더하기 b는 요 중심 두 개를 연결한 이 녀석의 수직이 등분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직이 등분선 첫 번째 수직 조건, 두 번째 중점 조건이죠. 얘가 중점이니까. 그래서 수직 조건 쓰시면은 자, 요 녀석의 요걸 A, 요걸 B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러면 AB 기울기부터 선분 AB의 기울기는 4 빼기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5 빼기 3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따라서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 A는 그렇죠.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두 번째 중점 조건. 그러면 선분 AB의 중점을 이 직선이 지나가겠죠. 자, 중점을 편의상 M이라고 합시다. 중점 M은 어떻게 구하죠? 2분의 X좌표 2개 더하고 역시도 마찬가지로 2분의 Y좌표 2개 더합니다. 자,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가? 좀 좁네요. 1,-1 이렇게 되나요? 자, 요 중점이 1,-1 됐죠.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됩니다. y는 4분의 3 곱하기 x 빼기 1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4분의 3x 빼기 4분의 3 빼기 1이니까 빼기 4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는 4분의 3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기 C는 4 이렇게 되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4 하면 3. 정답 3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주어졌을 때 ac 더하기 bd와 ab 더하기 cd의 최소값, 각각의 최대값 이런 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AC 더하기 BD는 요 순서를 맞추는 거 생각해보면 코시쇼바르츠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코시부등식을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순서 지키세요. AC 더하기 BD의 전체 제곱보단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절대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얘는 1이고 이 녀석은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C 더하기 BD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C 더하기 BD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되겠죠. 해서 물어본 게 최소값이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2. 자, 그런데 AB 더하기 CD예요. 그러니까 AB 더하기 CD인데, 자, 보시면 관계식이 두 개 이렇게 좋지만은 A하고 C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련성이 없어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B하고 C나 B하고 D도 마찬가지. 그래서 따로따로 할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당연히 A제곱이나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술계화를 쓸 때는 항상 양수일 때만 쓰는 거잖아요. 양수일 때만 쓰는 건데, 자, 당연히 이제 둘 다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이 1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개는 0이 안 된다 생각을 했으니까 바로 산술계화 이렇게 써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각각 다 이제 양수라 생각을 하고, 그럼 요렇게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성립을 합니다. 하면은 이 녀석이 이제 뭐가 되냐 하면은 얘가 AB는 양수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게 AB의 전체 제곱이니까. 요렇게 한 대 더 써볼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제곱근은 없어지면서 절대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 곱하기 AB의 절대값 요렇게 된다. 뭐 요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AB의 절대값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B는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AB의 최대값은 2분의 1이고 우리 CD의 최대값을 똑같이 구해가지고 두 개 더하면은 최대값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게 시중 문제집에서 이제 요 문제가 수록된 것들 해설을 보게 되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A-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얘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AB보단 크거나 같다. 요렇게요. 자, 이런 절대부등식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요게 성립을 하더라. 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AB의 최대값이 요렇게 똑같이 이제 1로 바꾸고 2로 나누면 요게 나오는 거죠. 뭐 요렇게도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단답형이니까 뭐 어느 방법을 택해도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C제곱하고 D제곱 합이 주어져 있고 둘 다 이제 당연히 어느 한 개는 0은 아니죠. 양수다 생각을 하고 똑같이 산술기하를 적용을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녀석도 어떻게 돼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CD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바로 가도록 하죠. 4, 얘는 4가 되고 얘는 CD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자, 2로 나눠주고 똑같은 과정 거치게 되면 CD는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AB의 최대값은 2분의 1, CD의 최대값은 2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AB 더하기 CD의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묶어주시면은 공간이 조금 좁아서요. 두 개 이렇게 묶어주시면 AB 더하기 CD는 최대값만 쓸게요. 2분의 1 더하기 2가 되니까 2분의 5더라. 이렇게. 자, 해서 최대값 2분의 5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5. 정답 마이너스 5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단 집합 A를 잘 해석하시면은 12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 얘를 원소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은 뭐가 되죠? 12하의 자연수에 대해 가지고 fn을 원소로 가지니까 fn, 얘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집합 A의 원소가 돼요. n이 1부터 10까지 쭉 들어가면은 총 10개의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집합 B는 m을 원소로 가지는데 m은 50 이하의 소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fn이면서 이 값이 소수가 되는 거, 그걸 찾아라 이 말인 거죠. A인 동시에 B, 즉 fn으로 표현되면서 n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되는 것 중에서 소수인 것,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fn 요놈이 이제 소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소수는 어떻게 돼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1 곱하기 어떤 p,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요게 만약에 소수라고 하면. 자, 이렇게 표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fn이 지금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식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게 소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1 돼야 된단 말이죠. 1 곱하기 얼마, 이런 꼴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3은 n이 자연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어도 지금 7이 되잖아요. 당연히 2, 3, 4 쭉 집어넣을수록 커질 거니까 얘는 죽어도 1은 안 된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9n 더하기 21. 얘가 1이 되어야지만 된다. 그러면 얘가 1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3이 어떤 소수가 되는 케이스. 요 경우 밖에는 없더라.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1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방정식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네요. 하면 n이 이제 4인 경우 또는 5인 경우에 얘가 1 되고, 자, n이 4인 경우에 여기 집어넣어볼까요? n이 4인 경우에 fn은
당연히 얘가 1 돼버리고요. 4 집어넣게 되면 4의 제곱 16 더하기 3 곱하기 4 12 더하기 3 계산하게 되면 28 더하기 3이니까 31 31은 소수가 맞습니다. 자, n이 5인 경우에도 fn 이걸 f4라고 할게요. n이 5인 경우는 f5가 되니까 f5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 1 되고 5 집어넣으면 5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3 계산하면 43 이렇게 되네요. 31, 43 모두 소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이렇게 원소 2개를 가지게 되겠네요. 원소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정답 2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